안녕하세요. 주비아팀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노인 복지주택에 대해서 2015년 폐지됐던 것을 내년부터 60세 이상 허용한다고 하면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또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관심이 높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주택 및 그 복지 분야 전문가이신 웰에이징 최희정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 박사님 이력, 경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최희정입니다. 웰에이징 대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회사 이름은 웰에이징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고령자 복지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숙대에서도 지역사회복지론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학사와 석사를 했고 연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오고 일단은 그 간략한 정리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네. 큰 틀에서는 분양형을 다시 재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2015년에 폐지했었습니다. 임대형과 분양형이 같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분양형을 폐지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도입하고 그리고 민간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냈고 또 이제 아까 60세 이상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넓혔다, 완화시켰다 말씀하셨는데 60세 이상은 전부터도 똑같아요. 60세 이상이지만 60세 이상이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을 빼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그걸 바꾸겠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노인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운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사실 3월 21일 날 발표하면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에 보면 운영자를 이제 위탁 운영하는 사람을 지정할 때 반드시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롯데에서 개발하고 있는 VL 르웨스트 마곡 거기를 이제 롯데 호텔이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는데 사실 롯데 호텔은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죠. 그래서 법상에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주택 그게 없으니 위탁 운영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정부 취지는 신규 사업자들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호텔이든 리츠사든 보험사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위탁 운영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갑자기 네. 이렇게 이런 발표가 나오는 그 배경이 뭔가요? 수요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선거철에 가까워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제가 볼 땐 두 개 다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런데 일단 노인 인구 자체가 아마 체감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고령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체감을 하실 건데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한 해에 50만 명씩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950만, 올해 1000만.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고령 사회인 거죠. 14%를 넘어서 올해 2024년이 19.4%니까요. 곧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노인들의 수요도 많아지는데 현재 한국의 제도는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이렇게 하면 고급형, 돈이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몸이 불편해서 영세한 건물의 2층, 3층에 일부 들어가 있는 작은 요양원.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넓히겠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도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발표한 건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면 실버스테이도 새로운 분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2월에 발표하겠다 했고 총선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이제 법조항들은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총선용을 좀 겨냥한 부분도 대부분 노인들 입장에서 좋은 것들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도를 이미 발표를 한 이상 제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광범위한 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노인 인구가 이제 1,000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뭐 아니면 도의 형태인데 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주택은 39개소 있습니다. 39개소. 1,000만 인구에 39개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자면 노인복지 주택, 노인 양로시설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실버타운이라고 정부에서도 실버타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정책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상에서 노인복지주택과 노인 양로시설인데 이것도 양로시설도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유료 양로시설. 그래서 100세대가 넘어가는 유료 양로시설이 3개가 있어요. 더 클래식 500을 비롯해서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39개에 더해서 41개가 노인복지주택이다. 실버타운이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양원은 전국에 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 대비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0.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수의 노인복지주택, 다양한 선택지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발표 내용은 또 우리 수요는 서울 수도권인데 지방에만 허용한다면서요, 그게? 맞습니다. 분양형은 서울과 수도권은 안 되고 부산, 동구 이렇게 몇 군데를 포함해서 89개 그러니까 노인 인구들이 있지만 사실은 요즘 트렌드는 예전에는 전원형도 많았어요. 노인복지주택을 약간 그 별장 개념으로 쉬러 가는, 은퇴하고 쉬러 가는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대 수명 자체가 늘어났고 65세 이상이 되셔도 근무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도심형의 노인복지주택이 압도적인 그 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작은 시행사나 시공사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기에 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붐이 막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의 방법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제도의 준비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사님께서 좀 아까 언급하셨지만 네.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건축, 건설, PF 그렇고 금리 이런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요? 제가 어제도 이 주제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제 비슷한 것들을 매번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표현인데 제가 명쾌히 얘기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시행 시공에 고급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서 일정 시점에 돈을 많이 받아서 엑시트를 하는 이 사업과 비교한다면 수익성이 없죠. 운영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과 비교해서는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하셨던 분들이 100m 달리기 선수라면 이 노인복지주택 관련한 사업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삶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2.19km의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도 필요하시고요. 의식의 구조의 변환도 새로운 사업이다. 같은 주거의 공간으로 똑같지만 일반 아파트 하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그냥 내가 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노인복지주택은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의료 서비스도 받고요. 액티비티한 뭐 내가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밥도 누군가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보다는 내가 이런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고 자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랑 비교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과는 사실 명확히는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 조금 아까 아파트는 자는 곳이라는데 아파트는 재테크수단도 됩니다. 아, 물론요. 근데 이건 더더군다나 이제 임대니까 사람들이 그 대신 이제 2주택으로는 안 잡히니까 세금 면에서는 좀 이제 전세가 되는 건 있고.